안녕하십니까, 최용진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을미년 양띠해인데요. 양처럼 하얀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용인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한 분이 계십니다. 백군기 국회의원을 모시고 용인시 현안 문제와 함께 올해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의원님 모실 때 이제 장성, 특히 대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럼하실 것 같고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동네 큰어르신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아, 정말 다행인 것 같으네요. 자, 이제 의원님 홈페이지를 뵈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얀 열정, 이런 문구가 크게 써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우리 이제 보좌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든 건데요. 네. 하여튼 뭐 머리가 하얘니까 우선 뭐 하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가 되잖아요. 머리가 하얗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젊은, 아, 패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열정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머리는 하얗지만 그야말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패기 있고 젊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하얀 열정. 이 경륜과 패기, 열정 같은 걸 합친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 노련함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정 갖고 일하시겠다. 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NGO 감시단에서 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선정되셨다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뭐 잘해가지고 줬다고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 좀 더 잘해라 하는 채찍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한 6개 부분에 6관왕을 차지했어요. 아, 6개 부분요? 네, 그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상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뽑아서 한 썸플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바른 언어를 쓰고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점잖게 하는 거. 네. 이거에 대한 상하고 마지막 이제 어찌 보면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이제 그렇죠. NGO 대상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탄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군에서 오래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제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셨죠? 그렇죠. 이 지금 국정감사 지난번에 이 징병검사, 네. 이 군 징병검사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하셨어요.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그 과거에는 사실은 그 군의 가용자 중에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네. 한 70%가 이제 군대를 징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가용자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한 93% 정도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징병검사를 받으면 그렇죠. 93%가 현역으로 가게 예, 예. 되나요? 그래서 뭔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일부 좀 기준을 완화해서 할 수밖에 없다. 자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윤일병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가해했던 그 병사도 그 검사에서 좀 공격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인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성검사에 이제 KMPI 기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인터넷에 그 문항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군대 가기 싫으면 막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오히려 좀 나쁘게 내가 나쁜 그렇죠,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그야말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건전한 청년들이 그 징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군 얘기하면 군 집단 따돌림, 뭐 가혹행위, 자살 뭐 이런 말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그 군 병사의 인상과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특히 군의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은 정말 불안한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선 하여튼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없는 청년들이 이제 입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 군대 환경이 좀 변해야 돼요. 환경이 변해야 된다.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식주 문제는 제가 볼 땐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중산층 정도 수준은 가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체육이나 복지시설. 예, 예. 이거는 최소한 고등학교 수준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아, 고등학교에 가보면 전부 다 요즘 인조잔디 지금 깔려 있고. 잘 돼 있죠. 시설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강당도 있고. 네. 근데 그런 환경들이 우선 지금 뭐 사실은 군대 대대급 가보면 그냥 운동장 헝 벌판에 그냥 골대 하나 서 있는 것이 군대 운동장이거든요. 추워서 나가기 싫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병사들을 보는 간부들의 눈, 네. 생각 네.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소위 말한 인권을 존중하고 인명이 중시되는 군대 이것이 네. 강한 군대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 군대에 무슨 인권이 보장되면 뭐 군대가 그렇게 무슨 뭐 흐물흐물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네.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기는 목적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말한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다, 또 사유재산이 인정이 된다,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또 인권이 잘 보장된다. 이런 지켜야 될 가치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생명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핵심 요소가 소위 말한 인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을 중시하는 사상, 또 인명을 중시하는 사상, 이것을 우리 모든 장병들이 가져야 되겠다. 특히 간부들이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군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데 그 국민들의 자유와 또한 인권과 인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보호하기 있는 군인들이 그걸 무시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 가치를 존중해야죠. 그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네요. 그 가치를 존중해야. 아, 그걸 굉장히 좀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좀 폐단이 자꾸 나올 때마다 정부가 이렇게 내놓는 카드가 국방개혁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방계 그런 병역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 부분까지를 총망라한 계획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참여정부 때 처음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14년부터 30년까지 하는 14-30 국방계획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요. 최초 참여정부 시절에 그 시작할 때는 국방 예산을 연간 평균 8.7%씩을 인상을 해줬어요. 네네. 그런데 MB 정부 들어서면서 그것이 5.3%로 떨어졌어요. 국방 예산 증가한 폭이.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4-30을 만들 때도 전제 조건이 국방 예산을 연 8% 이상을 증가해 줘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기본 데이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금년에도 5.7%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건 뭐 선택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병력 위주의 무거운 군대로부터 이제 네네. 출산율도 낮아지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첨단 과학무기 위주의 가벼운 군대로 가야 되거든요. 인원은 줄어드니까. 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과학화된 그런 첨단 무기를 살려면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한 문제겠죠. 그래서 그것은 국방계획은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방계획은 백지예요. 그럼 뭐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복지 하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보편적 복지가 안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안정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지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인 복지겠죠. 네. 아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방 예산은 좀 남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연간 뭐 한 8%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재정당국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국민들도 그 부분을 잘 설득시키면 난 충분히 이해되라고 봅니다. 뭐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지고 있어야 그다음 복지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고민하게 되는 그것이 거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복지예요. 국민들에게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원께서 당내에서 지금 안전사회 추진단, 생활안전분과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 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하신 거고, 그 위원장으로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세월호 이후에 사실은 뭐 대한민국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당 내에서 이제 그걸 편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에 여기 어디입니까? 판교 네. 그 한풍기 그렇죠. 문제
이번에 또 선박 오령호 문제 이런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때 그렇게 아주 모두 뭐 대통령으로부터 저기 밑에 있는 온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벌써 잊어져 가고 있어요. 정작 바뀐 건 있네요.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일깨워주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세월호에 지금 버금가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2 롯데 올드예요. 그렇죠. 좀, 지금 뭐 좀 불안불안합니다. 전체 세계에서 한 7위 정도의 아주 엄청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어느 건물에 이제 층에 그 세멘트 가지고 몰딩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금이 가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하는 부분도 제기가 수족관 됐고. 누수도 뭐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족관 문제, 네. 극장에서 떨림 문제, 네. 또 뭐 지금 공사하다 또 인부 한 명이 또 추락해서 그렇죠. 사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조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땅에 지금 1, 2층 집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세계 7위의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상상할 수밖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시에서 또 공무원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 부분을 꾸준하게 할 거예요. 오전에도 이제 오령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네. 것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를 해서 그걸 제가 토의를 같이 하다가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지역 얘기, 개인적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선. 자, 용인 갑지역에 계신데, 뭐 비례대표긴 하시지만, 갑지역을 좀 맡고 계시는데, 한 용인의 지금 지역에 한 500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됐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뭐 의원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에 좀 활용할 계획이세요? 그거 뭐 획득했다는 건 뭐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지금 뭐 우리 이 정부 예산을 어느 국회의원 하나가 가서 뭐 획득하고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경기도와 용인시와 그런 실무자들이 벌써 장기적으로 계속 소요제기를 하고 네. 했던 것들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제가 예산 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냐, 그다음에 혹시 누락된 건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서 제가 좀 보완을 조금 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여기 수원 인터체인지에서 시청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동서로 가는 메인도로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지금 뭐 러시아올 때는 복잡하거든요. 너무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한 우회 도로, 네. 상가 대총간 고속화도로 이것에 대한 보상이 사실은 그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돈을 좀 이번에 좀 많이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도 일부 좀 하고 네. 이렇게 조치를 했죠.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용인은 그 소하천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지천이나 마북천 이런데 사실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토사도 쌓이고 이렇게 해서 하천의 기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네. 하천 개량을 해서 그것이 국민들이 그걸 하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뭐 그런 예산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농 복합 도시인데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분뇨 처리장이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축산하신 분들은 분뇨 처리를 위해서 돈이 꽤 들어가요.
또 그 주변 지역 분들은 냄새 때문에 참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네, 파리도 네. 많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것은 한 300억 규모의 분뇨 처리 시설, 대규모 분뇨 처리 시설을 네, 네. 우리 지역에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게 배감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4억을 우선 설계비를 했고요. 시작이 그것이 됐네요. 연차적으로 쭉 투입해 내면 한 300억 정도가 투입이 아. 돼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국비가 154억이 지금 태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이 레스피아 그러니까 소위 말한 생활하수를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 네. 이게 용량이 지금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총량제에 안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설, 개축 문제. 이런 그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예산이 타나 안 타나 하는 걸 추적해서 집어넣었죠. 들어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용인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초 단계의 사업들을 많이 갖고 오셨네요. 네, 그렇죠. 자, 용인하면 이제 이 경전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전철 문제가 끝내는 이제 용인 재정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는데 어떤 노력이 좀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네. 우선 그 교통연구소에서 최초 첫 단추를 낄 때 소요 제기가 잘못됐어요. 그때 한 15만 명 정도가 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2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소요 예측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네. 그 중앙정부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한 민간 투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 네.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된다. 우리 지자체만 전부 맡길 일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의정부하고 우리하고 그렇죠. 저 김천하고 지금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 3개 단체가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용 잘 활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는 기흥에서 연결이 되는데 네. 동쪽은 지금 저 에버랜드까지 딱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강주 에버랜드를 연결하는 네. 그거를 해줘야 되겠다. 마치 강주까지는 지금 수도권 철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년도 되면 안공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에버랜드까지는 한 17km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국회에서 계속 장관들한테 따지고 물었어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서면으로 저희 방으로 답변이 온 것이 2016년부터 25년까지의 네. 국토 그 소위 말한 철도계 네. 그 안에 마스터 플랜에 그걸 집어넣겠다. 아, 광주하고 여기 에버랜드까지 연결하는 것을. 아. 그것을 확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수도권 전체라고 연결만 시켜주면 그럼 동쪽에 있는 경기도의 동쪽 부민들이 다 오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는 서울로부터 강주로 해서 에버랜드 쪽으로 또 모현 포곡 쪽으로 흐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또 기흥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좀 경전철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 좀 들어요. 의외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안심이 좀 되네요. 꼭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의원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친환경 기업 유치, 그리고 또 하나의 관광 인프라 확대, 이 두 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선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우리 용인이 먹고 사는데 윤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주거시설 짓는데 치중을 했지 공장 유치에 대한 건 사실은 조금 경시한 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지금 중견 대기업들이 다른 데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가보면 뭐 우선 소비자가 없잖아요. 근로자들이 돈을 벌어서 와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받는 제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규제가 우선, 많죠. 네, 규제가. 그게 이제 뭐냐면 수도권에 대한 개발 제한 문제, 또 상수도 보호를 위한 어떤 규제 문제, 또 우리 용인에 또 군사시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문제, 이런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공장도 아무거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법이 막혀 오고 있으니.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아. 첨단 기업 이런 것들은 뭐 상수도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는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덕성 공업단지 같이 공업단지를 만들었을 때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업단지화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광 인프라 확대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체리형 관광지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관광을 용인은 사실은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와서 좀 하룻밤 묵고 돈 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속촌이나 에버랜드에 와가지고 잠깐 뭐 보고 당일로 가버리는 그런 거는 우리 용인에 기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인에 오면 어떤 용인만의 어떤 테마,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거기도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구경하는 그런 어떤 관광 인프라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그야말로 여기서 소위 말한 소비를 창출하고 돈을 좀 쓰고 가게 하는. 돈을 좀 쓰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 도시로 바꿔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말 들어보니까 지금 이 친환경 기업 유치나 이 체리형 관광지 두 개 다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의 세수 증대에 가장 큰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경전철 때문에 그 분할금하고 운영비에서 한 2천억씩 들어가고 있지만 네. 재정 자립도는 우리가 아직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고생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탕감이 되고 나면 뭐 난 용인에는 큰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2015년 양띠입니다. 이 끝으로 저희 도민들하고 용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도민 여러분, 또 용인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은 양띠의 해입니다. 양은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대한민국 세계가 그야말로 평화로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민, 용인 시민 여러분들 가정에 그야말로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2015년은 정말 평안한 한 해가 됐기를 꼭 기원합니다. 오늘 박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군기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용인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누구보다 지역 평안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올해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얀 열정 불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워인터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